CH 180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볼버는 바로 최초의 중전식 리볼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스미스 앤 웨슨의 유견발 리볼버 모델 3 스콜필드입니다. 이 모델 3 리볼버는 스미스 앤 웨슨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탑브레이크, 중절식으로 리볼버 가운데가 꺾여서 재장전이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리볼버입니다. 지금은 영국의 웨블리 리볼버가 중절식 리볼버의 대표 주작격이지만 사실 스미스 앤 웨슨의 M3가 최초라는 점, 다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 또한 있겠죠. 크게 보면 구조적으로 리볼버가 반절로 꺾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센 위력의 탄환을 사용하게 되면 그 폭압을 견디지 못하고 프레임 연결부가 찢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콜트 싱글 액션 아미에 밀리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통기가 꺾이는 이런 특유의 메커니즘 때문에 당연히 손질해주거나 관리해줘야 되는 부위도 늘어나서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그 당시에는 말이죠. 거기에 몇 년 뒤엔 그 유명한 45 롱콜트 탄을 사용하는 리볼버인 콜트의 싱글 액션 아미가 출시되면서 서서히 잊혀진 비운의 리볼버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많이 했고 분납으로도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만큼 이 싱글 액션 아미의 아성에 밀려서 실패한 리볼버는 또 아니라는 점, 나름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의외로 당시에 러시아 제국 때문에 이게 빛과 암흑을 또 동시에 맛본 총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당시 러시아 제국이 이 모델 3를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이름을 또 많이 떨치게 됐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러시아 제국이 계약을 해놓고 뒤에서 또 몰래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카피를 해서 자국 생산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구까지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 스미스 앤 웨슨이 아주 죽을 맛을 보게 된 비운의 또 애증의 리볼버이기도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튼 에어소프트건으로 돌아와서 모델 3의 에어소프트건은 대만의 윙건에서 제작한 CO2 카트리지 모델이 유일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다른 모델건이 있다면 그걸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하도 OEM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윙건 말고도 ASG나 뭐 다른 브랜드 이름을 달고 판매하는 경우도 엄청 많죠. 하지만 일단 본판은 대부분 대만 윙건이라는 점. 박스는 이렇게 얇고 긴 박스고요. 여기에 1877 메이저 3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측엔 바리에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블랙, 실버, 웨더링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또 6mm와 4.5mm 버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6mm 버전을 구입을 했고요. 웨더링 버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실버는 당연히 하기 싫었고 블랙으로 하고 싶었는데 블랙이 하필 또 품절이어서 웨더링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4.5mm는 어차피 한국에선 불법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뭐 별건 없고, 윙건이 항상 이렇게 돌려 쓰는 공용 매뉴얼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본체, 총 안에 들어있는 탄피 6발이 끝입니다. 이 지퍼백은 원래 탄피가 들어있던 지퍼백이었어요. 자, 총기 본체는 이렇게 생겼고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크고, 무게도 그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메탈 재질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총열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두껍죠. 거기다가 길이도 길다 보니까 이게 또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어서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무게는 제조사 스펙 기준으로 약 1.08kg 정도 나옵니다. 권총급 사이즈에서는 은근히 체급이 있는 무게라고 할 수 있죠. 덕분에 한 손을 이렇게 오랫동안 파지하고 있으면 쉽지 않아요. 자, 먼저 좌측, 우측, 상부, 하부입니다. 자, 총열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긴 총열 앞에 이렇게 하품은 타입 가늠쇠가 귀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열 디자인도 스미스 앤 웨슨답게 단순하면서도 잘 나왔죠. 뭐 테이퍼 바렐이나 그런 식으로 각도가 뭐 꺾여 있거나 아니면 갈수록 얇아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일체형 총열 위에 이렇게 가늠쇠형 오치가 달려 있습니다. 프레임으로 넘어와서 엄밀히 말하면 실린더를 기준으로 윗부분은 총열이고 이 아랫부분이 프레임입니다. 중절식이다 보니 일체형 프레임이 또 아니라는 점. 이 모델은 좌측이나 뭐 우측에 뭔가 이것저것 붙어있지 않고 평평하죠. 좌측면, 우측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바로 나사. 이 제품은 지난번에 리뷰한 동사의 나광과는 또 다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자 나사들이 또 박혀 있습니다. 아마 사이드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나사들은 몰드입니다. 사이드 플레이트 자체가 몰드이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이 분리되지는 않고, 그래도 나 일자 나사로 재현을 해준 게 어딥니까? 그쵸? 감사합니다, 윙건. 가늠자는 별도 부품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 서레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자를 이렇게 당겨주면
본체를 앞으로 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상단 부분에는 노치가 파여 있어서 조준을 했을 때도 반음새가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절시 기능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보면 가늠자를 이렇게 당겨주면 본체를 앞으로 꺾을 수 있게 되고, 그와 동시에 탄피를 밀어주는 요 익스트랙터도 작동되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완전히 꺾으면 익스트랙터는 제자리로 복귀하게 되고, 요 빈 부분에 다시 탄피를 장전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꺾였을 때 각도가 어마어마하죠. 말이 나온 김에 실린더를 한번 살펴보면 실린더 자체도 메탈 재질이고 전용 탄피 6발이 이렇게 삽탄됩니다. 표면을 보면 다른 윙건 리볼버들과 마찬가지로 선반으로 가공한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프레임 아래쪽엔 요 레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누르면서 꺾게 되면 익스트랙터가 동작하지 않게 되면서 사격 도중에 재장전을 해야 될 때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 다시 닫을 땐 총열을 잡고 천천히 닫아주면 됩니다. 따로 뭐 걸리는 건 없고, 여기 있는 레치가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뭔가 따로 밀어주거나 고정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방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각도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한 손으로 스윙 방식으로 닫기엔 조금 힘들어요. 탄피가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해머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머는 이 제품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싱글 액션 온리 제품입니다. 더블 액션 같은 최신 기능은 또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해머를 코킹할 때 느낌은 클릭감이 좀 있기는 해서 만족스럽긴 합니다. 만족스럽긴 하고, 해머는 위쪽에 체커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처리를 해 놓기는 했는데, 여기 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머 자체가 위쪽으로 많이 솟아 있어서 제대로 파지를 한 후에 엄지로 당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립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많이 솟아 있기 때문에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파지를 할 때 그 총 밑쪽을 좀 이렇게 잡고 사격을 해야 해머 쪽에 리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체형마다 다를 테니 그냥 넘어가겠지만 사용자의 체급도 은근히 커야 할 것 같다는 점. 총이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권총계 표준 사이즈인 글록과 비교를 해보면 되게 크죠, 생각보다. 자, 해머 앞쪽엔 이렇게 밸브가 자리 잡고 있고, 해머 뒤쪽엔 실총에는 없는 안전장치 레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머를 당긴 상태에선 안전이 불가능하고, 해머가 릴리즈 되어 있을 때 앞으로 밀면 이런 식으로 해머 코킹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트리거 가드는 다른 스미스앤웨슨 제품들과 비슷하게 라운드형의 아주 예쁜 쉐이프를 가지고 있고요. 트리거 자체는 싱글 액션 리볼버답게 현위치에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머를 코킹해도 위치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자, 그립은 목재 프린팅이 아주 그럴듯하게 잘 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각도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거의 우산 손잡이처럼 꺾여 있다 보니까 파지감이 또 마냥 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리볼버들 대부분이 이랬으니까 크게 불만은 없지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총기 체급도 그렇고 무게도 꽤나 있다 보니까 파지할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체감이 되네요. 제가 항상 우산 손잡이라고 놀리는 이 콜트 싱글 액션함이 비즐리 모델이랑 비슷한 형상이죠. 손잡이가 비즐리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꺾여 있긴 합니다. 콜트 싱글 액션 암이나 콜트 M1860 같은 그 당시 리볼버들과 비교하면 손잡이는 이런 느낌입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모델 3의 손잡이 부분이 조금 더 꺾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현대 권총인 글록 19랑 비교하면 각도가 이렇습니다. 현대 권총을 넘으면서 각도가 엄청 착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권총을 잡으면서 이 손목 아플 일이 없으니 저희는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또 여담이긴 한데, 윙건의 M3는 스코필드라는 이름을 또 달고 있다시피 이 초기형 M3를 기반으로 스코필드 소령이 미 육군용으로 커스텀한 스코필드 사양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립 하단 부분이 또 이렇게 큽니다. 이후에 제작된 개량형인 같은 스미스앤웨슨의 M3 뉴 모델은 그립 뒷부분이 조금 이렇게 깎여 있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이 뉴 모델은 스미스앤웨슨이 경량화랑 소형화 등등 여러 개량을 해서 재출시를 한 모델인데, 스코필드 소령한테 워런티 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이 신모델이 필요하기도 해서 새로 개량을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또 신나서 혼자만 아는 얘기를 해버렸는데 뻘소리는 그만하고, 그립 밑부분엔 이렇게 틈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그립을 뺄 수 있고, 여기에 CO2 카트리지를 넣어서 카트리지를 장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립엔 이렇게 육각 렌치가 없어도 불편하지 말라고 간 육각 렌치가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완료가 되면 그립을 닫고 사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탄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발이 들어있고 나름 탄두 부분과 탄피 부분이 별도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탄두 부분은 고무 재질이고 6mm BB를 여기에 넣어서 장전해주면 됩니다. 뒷부분도 그렇고 탄피 중간에도 그렇고 앞부분도 그렇고 따로 뭐 각인 같은 거나 그런 건 재현되어 있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이게 같은 윙건의 웨블리랑 호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담이기는 한데 지름이 38 스페셜 실물 탄이랑 비슷해서 38 스페셜 탄피가 또 실린더에 이렇게 들어가기는 합니다. 다만 끝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서 다치지는 않는데 배출 놀이는 또 가능해요. 6발을 다 장전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진 않고 닫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배출 놀이 정도는 가능하다. 카트리지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당시 싱글 액션함이 리볼보다 훨씬 편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닫을 때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닫아주면 알아서 레치에 고정이 되고 다시 재장전을 할 때는 천천히 꺾게 되면 익스트랙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 또 세게 이런 식으로 꺾어줘야 탄피 6발이 전부 배출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윙건의 스미스 앤 웨슨 M3 리볼버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재현이 잘 돼 있어서 놀랐습니다. 나강 리볼버 편에서 그렇게 실망했던 나사들도 나름 일자나사로 되어 있고 사이드 플레이트 같이 생략된 부분이나 재현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납득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코킹음도 뭐 나쁘진 않고 싱글 액션 하미 같이 싱글 액션 온리 리볼버다 보니까 쏘려면 무조건 해머를 코킹 해줘야 되는 방식이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게 리볼버를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탄피 배출되는 거 어떻게 참습니까?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다른 영상들도 한번 체크해주시면 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18이었습니다. 노비제냐.